저는 언어잉글리시 영어 원장 아나쌤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 기말고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좀 시험지를 받아보고 어려운 지점들을 좀 물어봤을 때 참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좀 똑같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 아이가 딱 영어 빈틈을 딱 이렇게만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글자가 깨졌네요. 네.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빈틈을 느끼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막히는 지점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당연히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즘은 추세가 독해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문을 알더라도 이제 선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선지가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고 그 안에 단어 하나 모른다고 아이들이 막 혼돈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어쨌든 선지 구별이 잘 되어야 하는데 단어 하나로 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제 논리력이 좀 약한 학생들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요새는 단순하게 뭐 내용일지, 뭐 추론 문제 요거를 조금 벗어나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객관식만 이제 나오는 학교들도 중학교 때는 많아요. 특히 이제 한산중이 원래는 되게 쉬운 학교에 속했었는데 그 학교가 올해부터 이제 중2 때부터 갑자기 좀 많이 변하면서 아이들이 막 성적이 많이 좀 떨어져서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술형을 객관식 안에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객관식만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입력은 많이 되는데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비중이 영어 내신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지점들을 좀 잘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대표적으로 원래 이제 여기 오륜중학교가 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낸다고 하시는 그런 학교였어요. 보면은 단순히 내용일치 문제라기보다는 뭐 얘가 이제 앞으로 얘한테 할 조언이 무엇인가 라든지 아예 그냥 지문을 새롭게 요약문을 짜서 이 요약문 안에서 너가 틀린 거를 골라라 하는 게 이제 오륜중이었는데요. 이 학교가 한산중입니다. 보시면 훨씬 어렵게 나와요. 이번에 그래서 조금 전화도 많이 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나요? 라는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그냥 마케팅 문제거든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시를 보고 너가 과연 누가 더 이 헝거 마케팅에 빠질 것 같은가를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그냥 헝거 마케팅은 그냥 단순히 어떤 구매의 욕구를 느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상태야인데 이걸 읽어보면서 이 예시가 과연 어떤 것이 헝거 마케팅에 해당하는지를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링 이펙트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고 했을 때 일단 선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요 정도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2입니다. 중2에서 이번에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강동에 있는 학교들도 조금 송파에 맞춰서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등 이제 영어는 좀 어느 정도의 논리력을 요하는가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지금 이번 기말고사에 틀린 문제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창덕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이제 기사가 하나 2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두고 이 사람의 의견을 가장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내용은 단순하거든요. 이거 다 정리해 간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이제 AI의 부흥을 이제 인정을 하고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2가지의 어떤 더 자세한 서포트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베이직 스킬이나 어떤 미적 미학이라든가 혁신이 중요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AI의 그 적절한 사용이라는 게 뭘 요구로 한대요. 어떤 실수라든가 그쵸? 아니면은 이걸 바로잡고 볼 수 있는 능력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AI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고르는 건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쉽게 고릅니다. 왜냐면 카피라이트 리스크라고 해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1번을 되게 많이 골라왔어요. 근데 보시면 추론이 아니고 그냥 AI의 도움을 받으면 높은 참여율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참여율.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죠. 우리가 핵심으로 짚어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AI가 이제 도래하더라도 실수를 보고 바로잡을 능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연관없는 걸 고릅니다. 근데 정답이 5번이거든요. 5번 문제 보시면 문장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AI 리터러시 혹시 아시겠지만 자기가 뭔가를 봤을 때 이거를 옳고 그름을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똑같죠. 실수를 보면 바로잡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리터러시라는 말에 그 함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틀렸어요. 근데 요새 고등 영어 시험이 다 이렇습니다. 뭐 동국고도 그렇고요. 단순히 고성고도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추론 능력을 굉장히 높이 요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어를 되게 원래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뭐 강남권에서 학교를 나온 건 아닌데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아이들이 빈틈이 있는지를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치에서 이제 재수생을 좀 오래 했었는데 민사고 아이들은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1등급 나오면 됐지. 뭘 그냥 안전빵으로 하면 됐지 하는데 전 그 속에서 아이가 부족한 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이 어렵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특히 좀 역류를 나오거나 하는 친구들이 수능 문제에서 삽입을 어려워합니다. 순서를 따지는 건데 아니 여기 가도 될 것 같고 여기 가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빈틈을 제가 좀 찾아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찾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이제 특강은 전체 한 5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복합 에피타이저는 지금 실제로도 대치에서 거의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치는 10시부터 본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한 8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에 미친 듯이 방학 때 몰려 나와요. 단어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단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들이다 하루에 100개 이상씩 그냥 외우고 구두 테스트고 계속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매일매일 한다고 쳤을 때 방학 때만 5일을 하면 100개만 외워도 500개거든요. 그래서 30일 꼬박하면 2000개 이상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치 아이들이 그렇게 실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대치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요거를 이제 작년부터 제가 끌어와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연령이 다 하면 좋은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이제 초6부터 중1에 대한 문법 순환반부터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썸머스쿨을 하시게 되면 이제 매운맛 1단계와 2단계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나는 영어 좀 잘한다. 그러면 아니면 나는 오히려 영어 너무 약한 것 같다 했을 때 제가 딱 5명만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딱 부족한 부분만 4주 동안 미친 듯이 가르치는 그런 과외식 특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 교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대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간의 커리도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에 대한 부분, 제가 국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에 대한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국어를 잘하니까 영어에 대한 이런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 에피타이저는 초등은 500개 그리고 중고등은 1000개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등부터 2000개씩 완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면 처음에 30개 외워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아이들이 그 단시간에 몰입을 해서 단어를 외우면서 단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처음에 30개를 외우다가 마지막에는 120개까지 외우고 그렇게 단어가 좀 늘어나는 실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제가 좀 아침 일찍은 저도 힘들기 때문에 딱 밥 먹고 딱 졸린 시간에 와가지고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시험 보고 저하고 테스트 보면서 초등은 1시간 그리고 중고등은 1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외우고 이제 산뜻하게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표 단어를 설정해서 외우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좀 성취감이 굉장히 좀 높기는 합니다.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네 컨디션에 따라서 외울 양 정해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이렇게 2,000개 외우면 이제 작년에 딴 친구들은 이렇게 증정을 해 주었습니다. 문법 순한 맛은 이제 여기 이제 중1 학생들은 없겠지만 원래 이제 지금 사실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안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중1 때 좀 자유학기제가 좀 생기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직전에 아예 그냥 초등 때부터 지금 1학년 때 나오는 모든 문법을 다 6회차 안에 섭렵을 하겠다는 걸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특강입니다. 근데 저는 문법을 가르칠 때 조금 중요시하는 거는 쓰는 거와 독해까지 연결되는 그런 유기점을 좀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재 자체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강 이제 중3부터 그다음 고2까지 이제 들을 수 있는 매운맛 1단계, 2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학년별로 정한 건 아니고요. 애들이 일단 중3이면 고1 건 시작을 합니다. 제가 대치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고등 올라가기 전에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맞고 보내는 걸 이제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중3 때까지 고2는 내가 1등급을 만들어서 고1 직전까지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를 목표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 다 짜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운맛 1단계는 지금 아직 2등급도 턱걸이인 학생들 있어요. 모의고사 2등급 턱걸이인 학생들이 뭐 사실 대입학부터 힘들 겁니다. 주제문 찾는 것도 사실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킬러 문항 딱 4가지를 독해적으로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성이 안 나와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특강 내용이 적혀 있어요. 문법은 4가지 정도 이제 할 건데 이거는 특강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규까지 하시면 제가 그냥 연계해서 특강 시간 때는 문법과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고요. 정규 때는 이거에 나아가서 해석이랑 그다음 서술형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 2회 2시간 반이에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 있게 하루에 독해, 하루에 문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된다고 보시고요. 매운맛 2단계도 동일하나 여기서부터는 좀 저하고 좀 저를 체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의 어떤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좀 아이들한테 집어넣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급 완성 목표로 하고 있고 좀 어법을 빨리 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독해를 할 때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나를 좀 찾고 싶다라고 하면 독해는 이렇게 유형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전풀이, 문제풀이가 필요한 친구들은 매운맛 2단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올케어반은 사실은 아이들 중에 좀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몇 명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냥 딱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냥 단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무조건 문법이나 구문이나 독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합니다. 저하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했던 시험지나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재 구성을 하고 그리고 4시간 동안 개별 약점 처방명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뭐 독해라든가 아니면 구문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몰아서 하려고 총 5명만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하실 분들은 빨리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학원을 차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좀 관리였어요. 이제 대치는 사실 거의 다 수업은 잘합니다. 교재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AI가 실제로 진짜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1등급 정도의 강사의 그런 표준화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냐? 점점 떨어집니다. 집중도도 너무 약하고요. 저는 진짜 너무 느끼는 게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이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에 조금 더 자신 있게 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무조건 관리다. 관리를 잘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 5단계 정도로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목표를 항상 설정해주고 수업 후에 확인하고 저는 요 세 가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시켜요. 미완성을 했으면 더 이상의 어떤 진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성한 부분은 될 때까지 이제 시키고 특히 오답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수학은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꼼꼼히 쓰잖아요. 풀이법을. 근데 영어는 그냥 눈으로 보고 단어도 눈으로 암기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는 오답을 굉장히 꼼꼼하게 선지 하나하나 다 분석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이제 수요 올케어 특강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또 유행하는 건데 부모님과 학생과 저하고 단톡을 같이 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학생한테만 엄청 잔소리를 해댔거든요. 안 통해요 요새는. 그래서 부모님까지 같이 초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이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좀 안심하고 이제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실제로 잘 체화를 할 때까지 시키는 그런 학원을 추구하고 있다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제가 좋은 편이에요. 이화여 그러면 6년 했으면 뭐 한 학교 6년 했으면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건데 이번 항상 이제 정규 1등부터 5등은 제가 배출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정규 1등과 얘가 100점을 맞았고요. 99점인데 100점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규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고 제가 이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화여고가 이 지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대치, 강남 이쪽 사는 애들은 다 저한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좀 수는 적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성과는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제가 대치에 있었을 때 키웠던 아이들이고요. 저는 그래도 한 이제 강사를 시작한 지 한 8, 9년 차 됐는데 대치에서 한 6년 정도 초반부터 좀 빡세게 달렸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생한 만큼 이렇게 실력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만 여러 가지 하실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딱 빈틈 채운다. 방학 짧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 특강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